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2024 급등이 기대가 되는 제약바이오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국내에서 이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 이 이후로써 2차 전지 기업들 중에 수혜를 대폭 받아주게 되면서 상한가 급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는 종목들 그리고 못 가는 종목들이 극명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겠죠.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2차 전지 이 기업 주요 지금 호재가 9월까지 쏟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중국의 배터리가 공급 과잉 상태에 작년부터 돌입이 됐습니다. 상위 업체들, 그러니까 현재 2차 전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배터리 산업 박사죠. 다들 들어보셨을 수가 있는 뭐 닝더스다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제 비아디라고 하던가 얘네들 이런 상위 업체들 같은 경우도 공장 가동률이 50%인 수준.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중국 내 공급망이 완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 있는 이제 배터리 기업들 대비해 가지고 수익성이 좋은 편입니다.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의 굉장히 보릿고개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싸구려 배터리인 LFP 배터리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얘네들이 유럽으로 진출을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 배터리의 주력 무대인 삼원계 배터리 개발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화재가 난 벤츠 전기차 같은 경우도 얘 싸구려 모델이 아니었어요. 이제 E클래스였죠. EQE 고급 라인의 1억이 넘는 전기차였는데 여기에도 3원계 배터리, 근데 이게 중국 3원계 배터리였습니다. EU 영내에서 진행이 되는 배터리 경쟁 같은 경우는 정치도 없고 규제도 없다.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서 엄청난 규제를 쏟아내고 있는데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에 지금 이제 기대고 있는 그런 경제 상황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중국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비해서 이런 배터리 전기차 규제가 상당히 약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직 유럽연합 내에서는 기술력으로서만 승부를 봐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이 좋은 우리나라 배터리가 경쟁력을 압도할 것이다. 배터리 규제가 강화되는 환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유리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배터리 전쟁입니다. 중국이 작년에 이제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배터리 생산량 대비해서 전기차 탑재량이 50%대로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개의 배터리를 만들면은 탑재가 되는 게 50개, 탑재가 안 되고 재고로 쌓이는 게 50개로 이 비율이 급감을 했다라고 하는 거겠죠. 현재 배터리 공장뿐만이 아니라 원자재, 그러니까 리튬 업체들이죠. 내지는 이제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도 가동률이 50% 수준이었고 해당 이제 소재 업체들이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도 중국 원자재나 뭐 중국 양극재 같은 경우 뭐 이제 중국의 전구체 이런 것들 많이 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원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난 2년에서 3년 정도 뭐 대표적으로 감펑리튬 그러니까 리튬을 채굴을 하는 애들이죠. 이 채굴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대규모 설비 투자만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채굴을 땅에서 그냥 돈을 파는 거기 때문에 수익성이 대단히 좋습니다. 실제로 간펑 리튬이나 중국의 대표적인 그런 리튬 업체들이 최근 2년에서 3년 정도 동안에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가게 됐어요. 뭐 성장률 같은 경우도 1000%가 넘어가게 됐었고. 그러니까 지금 땅에서 돈을 파내고 있는 채굴 업체들마저도 적자 전환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사가지고 만드는 양극재 업체, 국내 양극재 업체들이라고 하던가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중국 배터리 시장이 과잉 공급이다. 작년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제 올해 배터리 과잉 공급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경고를 드렸죠. 실제로 이제 공급이 과잉인 상황에서 중국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장을 찾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진출이 원천 차단이 되어버렸고요. 여기서 중국이 목숨 걸고 진출을 하고 있는 게 유럽연합입니다. 중국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LFP를 정복하고 나가지고 우리 배터리 주력 무대인 3원계 배터리 쪽의 개발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의 점유율을 40%를 확보를 했는데 K배터리 점유율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70%대에서 50%대로 급감한 상황입니다. 아마 이런 추세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1년, 2년 내에 중국에게 유럽 배터리 시장의 1위 국가를 넘겨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지금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는 싸구려 배터리만 만드는 줄 알았는데 80% 이상의 하이니켈 배터리 점유율 같은 경우도 45%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미드 니켈 대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침투율이 굉장히 빠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중국의 CATL 같은 경우는 유럽 3원계 배터리 점유율 LG 에너지 솔루션이 압도적인 1위였는데 얘네들을 추월할 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대대적으로 이제 성장이 되었고 이제는 보조금이 없이도 자생이 될 수가 있을 정도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중단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데 아마 이 배터리 산업의 보조금 같은 경우도 축소를 시킬 수밖에 없겠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미국이나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불공정, 불법 보조금에 대해서 무역 보복 관세 결정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 업체나 전기차 업체들에 대해 가지고 중국 정부가 15년 동안 전기차 산업에 300조 이상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애초에 싸게 만들기도 싸게 만들지만 이 싸게 만드는 거에다가 더해 가지고 정부에서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게 되면서 이 보조금을 지급받지를 못하고 있는 미국 업체나 유럽 업체 아니면은 다른 아시아 업체들과 비교가 될 수가 없을 정도의 경쟁력을 확보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네들이 불법적으로 경쟁을 자행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이제부터 추적을 해가지고 반대로 관세를 때려버릴 거다. 보조금 받은 만큼 중국 업체, 중국 물건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보복으로 결정을 할 거다. 최대 유럽 같은 경우는 40%, 미국 같은 경우는 관세를 그냥 100%를 붙여버렸죠. 2천만 원짜리 중국 전기차가 미국에서 팔리려고 하면 4천만 원에 이제 팔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보조금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신생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공급 과잉인 상태까지 맞닥뜨리고 있다 보니까 다 망해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 지금부터 대대적인 구조 조정의 시기가 돌입이 되게 될 것이고 아무래도 보조금이 중단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투자 여력이 하락을 하고 기술적인 부분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2차 전지 업계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를 개발을 한 이유 자체가 한국 배터리 기업들 대비해 가지고 기술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LFP 배터리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하고 나서 이제는 3원계 배터리 기술의 개발을 돌입을 하게 되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3원계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다른 업체들 그리고 일본 배터리 업계가 따라오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수백 수천 개 주요 특허를 한국과 일본 배터리 업계가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중국의 업체들이 무슨 기술력이 있어 가지고 3원계 배터리를 만들겠습니까? 다 그냥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파나소닉 배터리 다 까보고 아 이런 기술력이 쓰였구나. 아니면은 이런 배터리 업체들의 임원진을 2배, 3배 스카웃을 해가지고 산업 스파이 노릇을 시키게 되면서 기술력을 다 베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진행이 되게 되면은 한국 배터리 업계, 일본 배터리 업계가 기술까지 이런 식으로 침탈을 당하게 돼버리게 되면은 물량 공세 속에서 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유럽 내에서 소송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허를 침해를 한 기업들의 수입이나 수출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규제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배터리법이 이제 시행이 됐죠.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인 탄소 국경 제도, 일명 이제 CBAM 규제 같은 경우도 강화가 되게 됩니다. 지금부터 폐배터리가 급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이유가 뭐냐? EU 영내에서 배터리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싶다. 여기에다가 더해가지고 배터리 여권 제도까지 진행이 되게 되겠죠.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을 어떻게 채굴을 했고 재련을 해가지고 어떻게 재활용까지 할 거냐. 이 전 과정에 들어간 탄소 발자국 그리고 추정이 되는 재활용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을 해야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이제 3년 후부터 시행이 되게 될 텐데 현재 3원계 배터리는 LFP 배터리 대비해 가지고 재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재활용하는 것보다 그냥 뽑아내는 게 더 싸기 때문에 재활용을 굳이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유럽의 탄소 규제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번에 청라 화재 사고가 났었던 메르세데스 벤츠의 EQE 전기차 같은 경우는 중국 3원계 배터리가 탑재가 됐습니다. 아마 배터리 불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런 중국의 기술력 떨어지는 3원계, 일단 중국이 LFP 배터리를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거는 알겠는데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는 기술에 대한 그런 침탈 이런 것들이 소송전으로 진행이 되고 유럽연합의 환경 규제에다가 기술력이 딸리는 이런 배터리 불량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에 굉장히 큰 기회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유럽연합 내에서는 정치나 규제 없이 배터리 기술력만으로 승부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중국 시장, 그러니까 전 세계 3대 시장이 유럽이다. 중국이다. 그리고 미국 북미 쪽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 배터리 기업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한국이 우세한 상황 속에서 중국이 추월하기 직전인 상황이죠. 여기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가 이 경쟁에 이겨내기 위해서는 유럽 시장을 반드시 가져와야 됩니다. 유럽 내에 중국 3원계 배터리 배척 움직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애초에 화재 위험성이 낮다 홍보를 하면서 100%를 충전을 해라. 이 LFP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국내에 가장 많이 풀려 있는 전기차 테슬라죠, 테슬라.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100% 충전을 꼭 해달라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지금 이 과충전 규제 거의 이제 완충 배터리는 지하 주차장에
접근을 못하게 해버린다. 그러면은 지금 완충이 한 80% 정도로 막아버리게 된다. 충전기에서 아예 충전을 80%가 되면은 못하게 막아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LFP 배터리, 중국 배터리가 탑재가 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가 최대 20-30%가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애초에 주행거리가 낮은 이 전기차가 20-30%가 낮아져 버리게 되면은 타기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게 출력이 좋고 기술력이 좋은 대신에 80% 이하에서 충전을 할 수가 있도록 이미 권장이 되고 있어요. 이 80% 이하 충전에서 위험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충전 규제에 대해 가지고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규제 영향이 크지가 않습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과충전으로 인한 전기차 화재 사례 같은 경우는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에 배터리 불량이 주요 원인이다. 물론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도 불량이 날 수밖에 없겠지만 이 불량률이 기술이 딸리는 중국 배터리 쪽에서 훨씬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정부가 다음 달에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발표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국의 LFP 배터리건 중국의 3원계 배터리건 국내 배터리 수혜가 독점이 기대가 될 수가 있겠고 여기서 배터리 정밀 진단에 대한 부분이 의무화가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해당 부분에 따른 조치도 기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테크입니다. 배터리 검사 진단 기술 개발을 하게 되면서 국내 점유율 90%를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사용 중 그리고 사용 후 배터리 진단 시장까지 진출을 하게 되면서 배터리 전주기에 대한 수요가 진단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개발 과제 참여 기관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서 전고체 배터리 수혜까지 기대가 될 수가 있고요. 전기차 시장이 성장이 되는 과정 속에서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캠시스입니다. 카메라 모듈 전문 기업이죠. 이번에 뭐 갤럭시 24 같은 경우도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게 됐었는데 AI 카메라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기술력을 통해서 전기차 부품이라고 하던가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쪽이라고 하던가 지속적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요. 최근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게 배터리 진단 사업입니다. AI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이 배터리를 봐가지고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내지는 지금 카메라 모듈 외에 이 AI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비전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런 전류들이 흐르는데 분량이 어디에서 났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진단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게 됐고요. 초음파 기술 기반 전기차 배터리 진단 키트까지도 개발이 완료가 되게 되면서 다음 달 전기차 종합 대책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를 해봤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24 급등이 기대가 된 제약바이오 총정리 자료집 이번 달 8월을 맞이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제시를 해드린 자료집인데 이미 지금 한 보름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는데 상한가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많이 지금 이제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데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이 있거든요.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제약바이오 빅트렌드부터 관련된 주요 종목들 전부 다 정리를 드렸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있을 겁니다. 이제 카톡 같은 어플 설치할 때 다들 들어가 보셨을 텐데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 스토어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급등 타이밍 치시면은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당일 급등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시를 해 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요. 꼭 설치하시기 바라겠고요. 이거 설치하시고 이용하실 때 무료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되거든요. 이거 가입하실 때 핸드폰 번호 같은 거 개인정보 하나도 안 쓰셔도 되게 설정해 놨으니까 안심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설치하시고 들어가시면은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이라고 게시판이 있어요. 이거 이제 누르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위쪽에 별표 치고 제약 바이오 총정리 자료집 있습니다. 이거 이제 누르고 들어가셔서 아래로 좀만 내려 보시면은 첨부 파일 누르면은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급등 추천주 게시판, 여기서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올려드리게 되는데, 지난주에 이제 찍어드렸었던 종목들, 국제약품 이런 종목 올려드리고 하루 만에 20% 이상 급등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는 장 시작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 자료집들 올려드리게 되는데, 당일 이제 단타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여러분들이 한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로만 투자를 하셔서 하루에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만 벌어가 본다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매일 아침에 재밌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증권투데이 놓치지 마시고요. 테마 차트 분석에서는 핵심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되는 테마 종목, 업종, 섹터들 매일매일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댓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에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